그날 헬리콥터가 부대 위를 지나갈 때 누군가 헬리콥터는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어쩌면 죽은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당신의 딸과 접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투스타 사단장이 전속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부대는 끔찍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최전선팀 아무도 제가 투스타 사단장 김명의 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여전히 장군의 딸로 여겨졌습니다. 제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위로 전속하여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대 생활이 더 좋았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를 자주 했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평범한 여군 중위로 살면 제 배경이 의심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강민혁 대위가 조용히 다가왔다. 처음에는 일 때문인 줄 알았다. 항상 잘 대해줬으니까. 지원아, 정말 수고했어. 야근은 힘들겠다. 그렇게 말하며 옆에 앉았고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지원아, 너는 정말 유능한 아이야. 널 응원하고 싶어. 강민혁 대위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그러더니 살며시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내 어깨에서 등으로 옮겨갔다가 허리에서 멈췄다. 나는 잠시 얼어붙었다. 대위님,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뒤로 물러서자 강민혁 대위가 다시 웃었다. 이 부대에서 내 강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도와주면 진급이 더 빨라질 것이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의 손길은 가볍게 맞닿았고 시선은 다른 여군들에게로 향했다. 지금 상황에서도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그런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나도 일어섰다. 하지만 강민혁 대위의 표정은 차가웠다. 지원아,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부대 업무는 어때? 장모님 성함은 알아. 여단장이라고. 너 같은 애는 눈 깜짝할 새에 날려버릴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럴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는 작업장을 나섰다. 뒤에서 강민혁 대위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기 전 그는 박서연의 선배를 생각했다. 1년 전 이 부대에서 근무하시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선배였다.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인 사정이었지만 부대 안에는 온갖 소문이 돌았다. 당시에는 그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달랐다. 기숙사에 도착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강민혁 대위는 그가 한 말을 계속 곱씹었다. 여단장의 사위가 화제였다. 그리고 그에게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협. 하지만 만약 그가 내가 누군지 안다면 이게 진술인가? 내가 김명의 사단장의 딸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그 카드를 버리고 싶지 않았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내 힘을 쓰고 싶었다. 그래서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나는 그러지 않겠다. 건너뛰기. 다음 날 상황이 악화되었다. 강민혁 대위는 여전히 괜찮은 척했지만 그가 나에게 가하는 압박감은 더욱 커졌다. 압박감은 날마다 커졌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었다. 회의에서 그는 내 의견을 무시했다. 또는 내 보고서에서 오류를 찾아내기도 했다. 이지원 중이 보고서 형식이 잘못되었다. 명확한 보고서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작성하여 다음 날 제출해야 했다. 처음에는 실수였다. 하지만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그의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야간 근무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다른 생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근무하는 동안 저는 거의 매일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강민혁 대위는 이지원 생도가 야간 근무에 잘 적응하는 것 같다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수업에서도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훈련은 경험 많은 장교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후배들은 저만큼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점차 저는 부대에서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동료들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걱정하던 친한 친구들조차 저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강민혁 대위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공격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점심을 먹을 때면 멀리서 멍이 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원 중위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2주 후, 부대에서 저는 모든 사람과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업무만 주어졌고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의에 참석했지만 항상 구석에 앉아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강민혁 대위의 괴롭힘은 점점 더 노골화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을 때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마음이 바뀌었어. 계속 노력할 거야. 그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보고서가 사라졌습니다. 강민혁 대위가 받았다고 했는데 다음 날 아침 사라졌습니다. 이지원 중위님, 보고서는 언제 제출되나요? 마감일을 어기고 강민혁 대위가 의견을 냈습니다. 어제 저는 보고서를 대위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강민혁 대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장교가 있었나요? 보셨나요? 물론 아무도 봤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결국 매일 밤 일어나서 다시 써야 했다.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점점 더 피곤해졌다.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깊은 잠도 자지 못했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거울을 보니 살이 빠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다시 야간 근무를 했다. 강민혁 대위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나는 혼자였다. 이번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그는 더욱 잔혹하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이지원 장군, 정말 계속해 보려고. 이제 부대 내내 위치를 알았잖아. 아무도 도와줘.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강민혁 대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민혁 대위는 기쁨을 드러냈다. 참과 거짓, 여기서 정의는 힘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힘을 얻었다. 그때 문득 박서연이 생각났다. 그도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을까?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박서연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기로 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기능을 확인해 보니 잘 작동했다. 이제부터 강민혁 대위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다. 언젠가는 이 증거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 날 휴대폰을 준비해 두었다.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데스크톱에 녹음 앱을 설치했다. 강민혁 대위를 만날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컸다. 기회가 곧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강민혁 대위는 3일 후 혼자 오라고 했다. 부대 창고 근처였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나는 조용히 녹음을 시작했다. 이지원 소위,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까? 강민혁 대위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또렷하게 녹음되었다. 한 달 넘게 이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이제 와서 받아들여야 합니까? 대위님, 제가 실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녹음이 잘 되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그때 강민혁 대위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여전히 모른다고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호위병으로 접근했을 때 당신은 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묻자 강민혁 대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 상자,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아낄 때 당신은 정말 훌륭한 호위병입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합니다. 대위님, 성희롱은 호의가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록됩니다. 내 용기를 더욱 북돋아 주었습니다. 강민혁 대위는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누군가 성희롱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나? 누가 널 지지하겠나? 지금 부대에서 널 지지하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그는 계속 웃으며 말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가 여단장인데 눈 깜짝할 새에 너 같은 놈을 날려버릴 수 있어. 이 중요한 증언을 기대하고 있겠어. 강민혁 대위 본인도 이력서로 나를 협박했다고 인정했다. 게다가 말이야 강민혁이 다가와서 속삭였다. 박서연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정신 차려. 그때도 나도 너처럼 고집이 셌어.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지? 자살했어. 그 후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그럼 박서현의 죽음이 강민혁 대위와 관련이 있다는 건가? 그냥 협박하려고 한 거야. 다 녹음됐어. 얘 박서연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궁금해서.
강민혁 선장은 음흉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는 내 말을 계속 따랐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나도 그처럼 되고 싶어.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날 거야. 강민혁 선장도 나와 함께 웃고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만족스러웠다. 방으로 돌아와서 녹음 파일을 다시 살펴보았다. 다행히 모든 대화는 명확한 문서로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협박과 권력 행사 부분은 훌륭했다. 하지만 강민혁 대위가 박서연 선배에 대해 한 말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그날 밤 박서연 선배의 유품을 찾으러 가기로 했다. 선배가 사망한 후 부대 창고에 유품이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창고에 몰래 들어갔을 때 그녀의 상자를 발견했다. 유품은 상자 안에 있었다. 종이는 깨끗했다. 나는 일기장과 편지가 있었다. 내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 편지에 사용되었다. 나는 불편했다. 편지를 켰을 때 서울 정원의 폭풍이었던 그 단어가 가까이서 쓰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단어는 지원 씨에게 한 단어로 다가왔습니다. 지원 씨, 사실 저는 안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가 저를 감정적으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단어가 저를 감정적으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단어가 안녕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저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결국 저는 선배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이 부당한 현실과 싸워야 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이 편지가 있다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박서현의 편지를 읽고 일주일 후 저는 매일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강민혁 대위에게 한 말과 다른 여군들이 겪은 일들을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대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연대장이 아침 점호를 마치고 나와 오늘부터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합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은 평소보다 더욱 긴장했고 새 사단장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상급 사단장이 전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임 사단장에 대한 정보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단장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이 사단장은 최초의 여성 이성 장군이었습니다. 연대장의 말에 부대 전체가 어리둥절했습니다. 두 개의 별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계급의 군인 중 하나를 상징했다. 게다가 최초의 여성으로서 그녀는 참으로 놀라운 인물이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달랐다. 정말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어렴풋이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다. 어머니가 그런 최전방 부대에 갈 필요는 없었다. 정말 오전 10시였다. 갑자기 부대 상공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병사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색 군용 헬리콥터가 한 걸음씩 하강하고 있었다. 불일치. 그 순간 사람들이 중얼거렸다. 헬리콥터가 이륙하면 분명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헬리콥터는 전사를 알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결말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물론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부대 전체가 침묵했다. 착륙장 주변에 장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나와 다른 중위들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예상치 못하게 심장이 쿵쾅거렸다. 헬기 문이 열렸다. 김명애 장군도 내려갔다. 어머니께서 직접 별 3개를 단 어머니는 당당하게 군복을 입고 걸어 나오셨다. 내 인상은 정말 좋았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다. 정말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그 부대의 사단장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정말 우연이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신 줄도 몰랐다. 김명애 사단장은 영광급 장교들과 인사를 나눈 후 곧장 연대 사령부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내가 위험에 처한 것을 어머니께서 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오후에 전 부대에 긴급 집회 지시가 내려졌다. 모든 장병은 대강당에 모이도록 되어 있었다. 이런 집회는 특별한 날에만 열릴 수 있었다. 모든 병사들이 대강당에 모여 소란을 피웠다. 내가 강당에 들어섰을 때 이미 수백 명의 병사들이 앉아 있었다. 영광급 장교들은 맨 윗줄에, 이광급 장교들은 뒷줄에,
다른 중위들은 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명애 사단장이 부대에 도착했다. 강당은 고요했다. 어머니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니 기쁘기도 했지만 마음은 아팠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장병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김명애 사단장이 강당에서 말했다. 오늘부터 저는 김명애, 여러분과 함께 이 사단을 이끌 사람입니다. 그때 나는 강민혁 대위의 얼굴을 힐끗 보았다. 평소와 달리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어쩌면 그는 새 사단장님께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바뀌실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부대에서 저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장을 유지하겠습니다. 김명애 사단장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부당한 권력 남용이나 약자에 대한 괴롭힘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제가 여기 있는 줄은 몰랐겠지만요.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 사단장실로 오십시오. 김명애 사단장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두의 편에 서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저는 여전히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가 정말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김명애 사단장이 취임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할까요? 평소처럼 제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민혁 대위에게 또 괴롭힘을 당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다. 새 사단장이 부임하는 것을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더 대담해진 건지 알 수 없었다. 이지원은 새 사단장의 등장에 만족했을까? 강민혁 대위는 내 자리로 와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오해는 마세요. 여사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내부 녹음기를 켜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다. 강민혁 대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는 내가 사위라는 걸 기억 못하세요. 여단장의 부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장이 바뀌어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출. 그때 나는 결심을 했다. 더 이상 혼자 책임을 질 수 없었다. 게다가 박서현 선배가 되고 싶지도 않았다. 좋아.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게. 강민혁 대위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너, 어떻게 할 건데? 하지만 나는 대답 없이 나갔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용기를 내어 사단장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다. 어머니를 뵙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컸다. 사단장실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이 나를 막았다. 병장, 예 여기 계십니까? 이 문제를 사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후 안에서 허락을 구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자 김명애 사단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가 나를 보자 어머니의 표정이 놀란 듯 변했다. 지원아, 조심해.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불렀어. 정말 우리 어머니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교 사단장.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 이름은 이지원 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지원아, 내가 이 부대에 있다는 걸 얘 말하지 않았니?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니? 3개월이 지났다. 어머니는 나에게 솔직했다. 어머니도 여단장에게 보고해야 할 문제가 있다.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불편해졌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천천히 말해. 지난 3개월 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강민혁 대위의 성희롱 미수 사건부터 박서현 선배의 괴롭힘과 죽음까지. 나는 어머니께 녹음 파일과 편지를 보여주었다. 내 이야기를 듣는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특히 녹음 파일을 들을 때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강민혁 대위가 자신을 여단장의 사위라고 협박하자 어머니는 차갑게 대하셨다. 진아, 얘 말해주지 않았니?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좋아한다. 게다가 나는 놀랐다. 특별한 딸로 취급받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는 심호흡을 했다. 지원아, 너는 내 딸이기 전에 이 나라의 장교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나는 밤새도록 어머니와 내가 겪은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확고했다. 어머니는 공평하고 정당하게 행동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에 긴급 명령이 내려졌다. 강민혁 대위는 즉시 조사실로 출동하라는 것이었다. 조사실에서는 헌병들이 조사를 했다. 보통 군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출동한다. 강민혁 대위는 처음에는 마음이 편해 보였다. 그의 배경을 생각하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얼굴이 창백해진 채 군청을 나섰다. 그때 사단에서 김명애 사령관은 군청에서 강민혁 대위를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여군들의 녹음 파일과 증언을 수집하여 이지원 중위를 성추행한 대위가 맞습니까? 김명애 사령관이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강민혁 대위는 자신을 변호했지만 김명애 사령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딸은 중위입니다. 그러고는 노트북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덧붙여 그가 제 딸에게 한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강민혁 대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성추행한 중위가 사단장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민혁 대위가 교무실을 나서자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숨죽이고 침묵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호수에 작은 돌멩이를 떨어뜨려 잔물결이 일었던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박미형 병장은 같은 회사 직원이었다. 이전에 만났을 때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박미형 병장은 진지한 표정이었다. 중위님, 시간 많으시죠? 박미형 병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따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 마침내 박미영 병장은 오랫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병장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영 병장은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그랬다. 나도 강민혁 대위님이 겪었던 일을 겪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피해자는 나뿐만이 아니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작년 여름쯤부터 시작됐어요. 마침내 박미영 병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는 어깨에 손만 얹었을 뿐인데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게다가 제가 거부하자 저를 직장 밖으로 쫓아내기 시작했죠. 박미영 병장은 제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병장의 상태는 저와 매우 비슷했어요. 하지만 계급 때문에 더 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부사관이 장교에게 보고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단장에게 보내겠습니다. 박미영 병장이 말했어요. 그날 오후 다른 여병이 저를 보러 왔어요. 보급 담당은 김은정 병장이었어요. 김은정 병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야간 근무 중 강민혁 대위가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신고하세요. 제가 도와줬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김은정 병장은 여전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단장 계급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한 병장일 뿐입니다. 누가 그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계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명애 사단장은 반드시 공정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 주에 여군 5명이 더 나왔습니다. 모두가 강민혁 대위가 자신들을 성희롱하거나 폭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건이 1년 전에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몇 달 전에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모든 주장은 김명애 사단장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강민혁 대위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였습니다. 박서연 선배의 사건이 제작사에 보고되었다는 소식은 더욱 놀랍습니다. 핵심 증거는 선배의 편지와 일기였습니다. 강민혁 대위와 관련된 또 다른 간부가 성희롱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제작사를 감독하던 대령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합동참모회의에서 김명은 사단장은 이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조직 구조와 더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매우 감회가 깊었습니다.
박서연 선배의 이탈이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강민혁 대위의 장모인 최윤희 여단장도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녀가 사위의 범죄를 알고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더불어 군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성범죄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명은 사단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후 부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피하던 사람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중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장교들은 이 문제에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너무 예민해서 부대 기강이 흔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자 김명애 사단장은 더욱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자신도 성범죄가 민감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발언을 한 장교들을 재교육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결국 강민혁 대위는 군사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성희롱, 직권남용, 부하직원 괴롭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박서연 대령도 기소되었습니다. 이제 법이 그를 제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민혁 대위는 한 달 전에 기소되었습니다.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답답했던 분위기 대신 모든 장병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군들도 눈에 띄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모든 와중에 김명애 사단장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단 최초의 여성 인권 담당관, 진노가 되어 보는 건 어떠세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성 인권 담당관은 놀랐습니다. 그런 자리가 생긴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네, 육군사령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각 사단에 여성 인권 담당관을 배치하여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신입 소위이고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 말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저는 제가 이 자리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걱정도 있었습니다. 부대 내재 위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제가 사단장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다르게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박미영 병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위님, 그 인권 담당관을 계속 만나셨습니까? 소식이 퍼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누가 당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박미영 병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또 누구입니까?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매우 감동했습니다. 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은정 병장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당신이 먼저입니다. 지금 우리를 대신하여 이 일을 해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제 직업은 여군 인권 담당관입니다. 두려웠지만 옳은 일이었습니다. 임명식 당일 전부대 회의에서 김명애 사단장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단의 여군 인권 담당관은 이지원 중위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전 여군의 큰 박수 소리였습니다. 그 박수 소리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다른 부대에서 온 신입 여군이 이전 부대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상담해야 할지 몰랐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처럼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상담 후 그 분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아, 내가 이래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10명이 넘는 여군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대부분이 성희롱이나 성폭행과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승진이나 보상차별 등 다른 상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하이자 공식적인 사단장으로서가 아니라 어머니와 딸로서. 진호나, 지금 뭐해? 새 직장 힘들어. 어머니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세요? 어머니, 저는 이 부대에 얼마나 오래 있었나요? 사실 꽤 오랫동안 묻고 있던 질문입니다. 길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미소를 지으셨다. 전을 만난 이후로 알았다. 정말 놀랐다. 제 이름이 인사명단에 예상치 못하게 있었다. 하지만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상했지만 어머니도 이런 상황을 겪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어머니는 이 자리에 우연히 임명된 것이 아니었다. 아마도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이곳에 오신 것 같았다. 비록 장군이지만 나는 내 어머니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아이들이 세상과 마주할 때 이사하는 것이 내 유일한 선택이다.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군 인권 담당관으로 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사실 어머니께서 저를 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상담을 받은 여군 25명, 공식 보고를 받은 여군 8명이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묻어두었어야 할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었고 부대 전체의 인식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서연이 생각났습니다. 그 편지를 보낸 지 반년 만이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부족했지만 마침내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토요일 오후, 박서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부대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였습니다. 김명애 사단장님께 개인적인 업무로 하룻밤 묵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묘소에 도착했을 때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묘소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육군 중위 박서연이라고 쓰인 검은 묘비가 말없이 서 있었다. 그가 묘비 앞에 국화 한 송이를 올려놓은 후 나는 유리창을 통해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줬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제 이름은 이지원입니다. 나는 외로워 보였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갑에서 선배의 편지를 꺼냈다.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편지였다. 종이는 조금 낡았지만 선배의 필체는 여전히 또렷했다. 선배님, 제가 보이십니까? 편지를 받고 나는 말을 시작했다. 편지에는 도덕적 원칙을 따르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노력하라고 조언했다. 한 줄기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편지가 흔들렸다. 선배는 마치 답장을 하는 듯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선배님. 내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다. 저도 선배님과 같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견뎌낸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강민혁이 성희롱과 괴롭힘을 시도했을 때 대위님, 자유와 마주했던 암울했던 시간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선배님의 편지 덕분에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지도자의 죽음이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게다가 선배님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이 처벌받았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따뜻했습니다. 선배님은 저에게 안심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재 여군 인권 담당관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선배님처럼 어려움에 직면한 형들을 응원합니다. 약속 기억하세요. 저희 같은 여군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득 육군사관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박서현 선배님과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시절, 그리고 미래와 관련된 순간들. 그때 선배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원아, 변화의 시작이 되어라. 선배님, 그 말씀은 조금이나마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하며 웃었습니다. 아직 할 일은 많지만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저와 후배들은 더 이상 혼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묘지를 스치며 낙엽이 졌습니다.
선배님이 마음이 편해졌다는 신호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선배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장군님 딸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걱정했지만 이제는 제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제 딸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묘비에 손을 얹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선배님.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묘지를 나서는 길에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미영 병장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장님, 신입병 한 명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월요일에 시간 되시나요?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다른 후배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전에 포기하고 혼자 살았던 사람이 이제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름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걸어가 차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군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어느 곳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용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이 협력할 때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박서연이 저에게 그랬듯이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왔던 친구들은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대로 복귀했을 때 김명은 사단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원아, 여행은 잘 다녀왔니?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생각을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지원하고 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노력. 제 딸에게 연락하셨군요. 투스타는 그 말을 듣고 헬리콥터에 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조직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정의는 오늘 올 것이지만 늦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용감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